스루프 타임즈 2023년 9월 1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저성장 구조는 뉴노멀이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우스 앤드 패드, 마우스와 패드라는 비유를 갑자기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내용도 마우스와 패드가 없으면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이 하나의 그 녹화물은 어떤 경제 성과물이라고 본다면 생산 성과물이라고 본다면은 마우스와 그 패드가 없이는 아무래도 불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 봅니다. 오늘 뉴스에 그 성과급 6천만 원씩 달라는 기아 노조, 특근 중단, 총파업 불사, 박진우 기자, 조선 비즈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요것을 보면서 이것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한번 그런 착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포함해서 각각 비교해 볼 수는 있겠는데 사회 쪽은 좀 잘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일단 날 보류를 해놓고 정치와 경제 부분을 한번 비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우스를 경제주체 대중소기업으로 비유하면 패드는 그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비유해 보는 것으로 해봤습니다. SOC, 사회 간접 자본도 포함되는 거겠죠. 환경에는 SOC도 그냥 들어간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하드웨어적인 그 SOC도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위에 그 뉴스처럼 노조가 지금 패드를 망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패드에 송곳 같은 거로 팍팍 찍어내고 긁힘 형상, 자동차에 쭉 글침 형상 같은 거를 해내는 그런 기분이 들어갑니다. 그건 정치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정치 자체에 비유한다면은 정치가를 마우스에 비유한다면 패드는 정치 제도일 것이다. 그 상권 분립이라는 것 중에서 국회와 뭐 사법수도 있겠죠. 한국은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짜증이 날 때가 많습니다. 국회 패드가 또 너무 넓습니다. 지역 속지주의라고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 지역별 그 비례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수가 정해지는 모양인데 이거를 지역별 속인주의로 그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마땅할 것이다. 경인지방의 인구 포함해서 경인지방에 우리 한국의 인구의 그 반 이상이 살고 있으니 국회의원 수도 경인지방에서 반 정도는 나와야 그 국민을 진짜 대표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더 나가서는 투표의 그 찬성률까지도 의결하는데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몇 표를 받고서 어, 이 국회의원이 됐다. 예를 들어서 33%만 득표를 하고서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은 의결권은 33%만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저질 국회의원들을 욕하기 전에 환경부터 갈아쳐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근에 돌아가는 정치 폼새를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미국은 제조업을 무시했기 때문에 피폐한 금융 IT에선 결국 국가를 지탱할 수 없어. 오하라 히로시라고 전문가가 현대 비즈니스를 통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본의 부활은 제조업이 이끌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조업 전체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전체의 일할 정도다. 이런 거죠. 빙산 같은 경우에 물 밑에 숨어 있는 나머지 부분에서
일본은 압도적으로 감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하라 히로시의 역사 채널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9월 15일 날 자기가 공개한 방송에는 일본 다시 반도체 왕국의 파워 반도체 최소한의 폐비 견인차에서 말했듯이 재료와 제조 장치를 제대로 누르고 또 그 기반을 살려서 파워 반도체와 최소한의 폐부로 추격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자 공개된 내용에는 IT의 혁명의 다음은 자동화 혁명으로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연령 인구 감소에 맞설 수 있는 일본의 기술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자동화 기술에서도 세계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죠. 같이 뭐 경쟁을 해 봅시다. 제조업의 열쇠는 팀워크와 신뢰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조금 그 일본 애들한테 좀 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일본의 자기네들 발음을 와라고 발음을 하죠. 이것이 그 역사적으로 대화 정권, 야마토 정권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일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제조업은 전체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게 그 전체 조화 이거 매우 그 제가 그 스르풋 분석을 하고 있는데 스르풋의 정신도 전체 조화가 배경에 깔려 있어요. 일본이 그 얘기하는 전체의 조화와 좀 성격은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 와라는 개념으로서는 어쨌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팀워크와 신뢰는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 공감은 합니다. 물론 미국은 항공기, 무기 등 특정 분야에서 힘을 아직 가지고 있으나 제조업 전반이 쇠퇴한 것은 분명하다. 최근에 자동차 산업에서 디트로이트에서 파업이 일어난 것도 있죠. 금융 IT는 1차, 2차 산업 위에 성립된다. 이런 얘기고 하지만 이들의 피는 골수에서 조혈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 즉 혈관이나 골수가 일하기 위한 에너지는 인간이 입에서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기관이 일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제조 활동에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7월 4일자 공개한 거는 일본의 취업자의 무려 7알이 서비스업 사업에 하고 있는데 과도한 발전은 그런 서비스업의 과도한 발전은 국가를 쇠퇴하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됐고 말한 그대로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비즈니스 스타일은 제조업이 아닌 IT 업체 본인도 그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제조업에서 혹품을 확대해야 이런 식으로 테슬라를 좀 비판하면서 그리고 금융 IT 번영은 디플레이션 시대의 수꽃이다. 이렇게 비유를 또 하고 있네요. 인프레 시대 제1차 산업을 비유를 하고 있는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제2차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농업 등 제1차 산업의 중요도도 매우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에너지의 중요성은 최근 인식하게 되었지만 농업도 인프레 시대에 매우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농업의 공업화 이런 것도 일본이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방위력의 기본은 제조업이다. 요거 우리나라 요즘 방위산업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조선일보에서도 55년으로 돌아가서 맨 땅에 헤딩고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때도 역시 제조업과 방위산업에 그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연관해서 중앙일보 일본어 판에서 한국과 독일 차세대 반대체와 전기 자동차에서 공급망 협력을 선언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 그 이 뭐 그 MOU라든지 이런 게 된 건 아니지만은
독일의 드레스덴은 유럽 반도체의 수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고급차 아우디 신화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BMW, 폭스바겐, 포르쉐 등의 공장도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이 시작된 지금 한국과 독일이 손을 맞잡으면 서로에게 든든한 우군이 되어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로 해서 싼 천연가스가 막히는 바람에 비싼 이 에너지를 공급을 하면서 경제가 지금 매우 안 좋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돼 있다라고 어저께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국한테 의존도가 또 너무 세섰죠. 메르켈 총리가. 그래서 숄츠 총리가 바로 뒤를 이어서 했는데 메르켈 언니가 너무 잘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 메르켈의 퇴진은 아마 미국의 압력이지 않았을까. 트럼프가 갔을 때 대놓고 항의했던 거지만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경제 발전했던 것은 우리가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방위비도 안 내면서 뭘 그렇게 우리도 지금 힘들다 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해서 아무래도 독일은 이 가스 파이프라인 이 노르드 스트림 이 가스관이 다 중단되고 그다음에 폭발하고 이런 것은 뭐 범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누가 돈을 버느냐라고 보면 그게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미국이 세일가스를 팔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의 작품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18일 독일 작센주의 드릭 부총리 겸 경제 노동 어, 노동 그다음에 이게 뭐죠? 그 통상은 중앙일보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발언했고 한국 기업이 협력을 원한다면 용지도 제공해 주겠고 여러 가지 인프라 뭐 이런 것도 지원해 줘서 주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직 독일 전체에 대한 게 아니고 작센주 부총리의 발언입니다. 어, 일본이 제조업 강국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선언한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이 한국과 독일의 한독약품이라는 것도 참 있구나. 그런 한독의 협력, 우리가 경제 협력으로 한 거는 산업 발전하면서 거의 느끼진 않지만 우리가 경제 발전하기 위한 돈이 없을 때 독일하고 국교를 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독일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광부들과 그다음에 사실 조무원 성격으로들 많이 간 거죠. 그렇게 해서 독일과의 인연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독일이 또 분단돼 있다가 통일되면서 어려운 과정도 겪어 왔었고, 독일 통일 과정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식 통일을 했다가는 우리는 아주 큰일 날 상황이 되기도 할 거예요. 아주 참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좀 이렇게 앞날을 내다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지금 당장에 자기네들 눈앞에 어떤 권력과 이권에 서로 투전판에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왕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 이환호 어, 이 사람들은 자기라고 번역을 하네요. 코리아 타임즈 제조업 고용 창출 감소로 탄력 1호. 이거 저도 쭉수록 분석을 해오고 우리나라가 저성장 구조가 뉴노멀이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저 같은 개인적인 소시민도 공장 일자리 비율이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동화로 또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인구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면서 2023년 2분기 제조업 일자리가 국내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5%로 지난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월요일 발표됐다. 통계청이 이제 제대로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위조를 해서는 안 되지. 정부가 통계청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통계청 자료를 못 오니까 한국은행 자료도 기웃거려 보고 어쩌고 저쩌고들 했는데, 이번에 요거는 맞는 얘기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캐리라고 뭐 코리아 에코노믹 뭐 리서치 인스티튜트 뭐 이런 약자가 아닌가 싶어요.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가능한 조치에 대한 질문에 캐리 경제학자는 노사 관계를 개선하고 규제 완화를 좀 해야 된다. 기업에 대한 그렇게 제안했다. 이거 옛날 수십 년 전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노사 관계, 그 다음에 기업 환경 이런 거. 그는 비협조적이고 궁극주의적이라는 용어가 나왔네. 강압적인 강성노조 이런 얘기겠죠.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지 않을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제조업을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고 현대차와 같은 데는 국내에 공장 짓기보다는 외국에 가서 짓려고 그러고 이제 독일에 가서까지 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같은 거 독일 뭐 따로따로 하지 말고 우리 기술협 제휴해가지고 사로 같이 잘 살아보세. 이런 것도 좋은 거겠죠.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옮기는 것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그러니까 리쇼어링이라 그러나요? 이 중국에 갔던 그런 기업들이 다시 들어오게 하는데도 여러 가지 그 필요가 있는데 갈 길이 아직 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나 공공노조 모두 현재의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지금 없애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비판하고 공격해야 될 것입니다. 니들 자식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꼭 노조한테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그게 아니고 아까 그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고 무엇을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환경, 인프라를 우리가 힘들지만은 다시 기초를 다져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에 매우 공감을 하게 되고 제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네요. 무죄 추정의 원칙 대 유죄 추정의 원칙. 요거는 글로 한번 읽어봐 주시는 거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는데 저는 무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모두가 유죄라고 믿는 입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스cepticism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마녀 영화의 법정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스루프 투명성 법정도 마찬가지로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반증을 함으로써 이 투명성을 더 빛내게 하는 방법론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원 미 원전 기업의 승소, 원전 수출 한곱이 넘어. 그래서 이게 그 웨스팅 하우스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천 기술이다 해서 수출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아랍에미리 할 때는 어떻게 해서 또 했던 모양인데 이게 뭐 여러 번 유사한 게 아니고 연속된 뉴스가 나왔었는데 미국 법원에서 웨스팅 하우스가 이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 이거로 원천무효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정이 됐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들어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하자 한수호는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재를 받고 있는데 미 법원의 이번 판결로 한수원이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사주재원에서 그 중재한 것을 그 웨스팅하우스가 인정하겠어요? 그것도 상사중재법이 뭐 미국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법원 말고 그런 데서 하자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일단 법원이 더 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사중재법은 법원에 해당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법에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젊었을 시절에 그 계약서들을 작성을 할 때, 조직에서 일할 때, 그 바로 직속 상사가 계약서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결한다는 계약 조건을 넣었으나 결제 과정 중 보수적인 임원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퇴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신이 있는 거야? 아니요, 그 저기 그 뭐 부장님이 어딜 좀 다녀오셨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뭐 해서 뭐 했습니다. 까불고들 있어, 까불고도 있어.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해. 예? 갑이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소송지로 해야 그나마 뭐 우리가 만약에 사틀해도 우리가 유리한 거지. 니들은 뭐 그래가지고 직장생활 하겠냐 해서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저를 진급을 시켜 주시더라고. 감사하지만은 뭔가 그 변화를 시도하고 개선하고 그런 거를 보여주긴 했었죠. 그리고 또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실질적으로 최대 주주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무슨 그 5대 그 저기 종합무역 상사 있죠. 뭐 어딘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거나 마찬가지죠. 일은 미국인들이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일 관계 요즘 잘 가고 있는데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직접 무슨 건설 원자력 건설 하겠다고 뭐 견적을 내고 뭐 그럴 만한 거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웨스팅하우스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원천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도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 기술을 들여왔습니다. 한국형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이제 원천 기술 뭐 이런 거 가지고 미국이 그런 거 따지니까 미키마우스 그 심볼을 옛날에 그 이 무역 협정 되기 전까지 우리가 막 도용해서 막 썼죠. 무슨 책받침에도 쓰고 막 해가지고 미키마우스 매우 좋아라 했는데 어떤 상품에 이제 미키마우스 집어넣으면은 돈 줘야 됩니다. 그거는 확실히 그 저기 디즈니 지적 소유권이니까 그렇죠. 근데 자, 한국형이라고 우리는 또 조금 변형을 했으니까 특허라든지 이런 거가 조금만 바꿔도 특허는 다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음,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에, 위키 제보, 삼성중공업 하청, 주식회사 성운산업 임태인 대표 사고 은폐 자금 횡령 정황 포착. 박영근 기자 위키리크스 보도 내용입니다. 청운산업 수년간 현장 사고 사실 은폐했다고 경고 조치. 임태인 대표 개인 통장으로 일부 부품업체로부터 돈 받기도. 내연녀 의심녀 회사 자금 대출해주고 사회이사의 선임 논란. 이게 고발자가 있는 거죠.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임 대표는 최근 회사 경영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자신의 호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A씨는 매번 적자라고 하면서 임 대표는 법인 회사 돈을 빼돌리는 등 비위 행위를 서슴지 않게 저지르고 있는 걸 목격했다고 폭로했다. 여기에 갑자기 내연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뭔가 그 횡령 부정부패 사건의 근본적인 추적을 해 보면은 여자가 나옵니다. 그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여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자는 이 회사 내부 직원이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알겠지. 뭔가 그 재무도 알고 있는 친구일 거고 또 그게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위키리크스가 한국에서는 알아주는 대형 언론은 아니죠. 외국에서는 이제 고발 이런 거로 유명해진 전문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거가 만약에 어떻게 거론이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법정 정신으로 밝혀지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법정을 열어서 무죄를 이 임태인 대표가 어, 반증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요 라고 말이죠. 제스 프레트 싱은 미국 경제가 현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조던 로젠벨트라는 사람이 뱅킹 레이츠라는 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마이너리티 마인드셋의 설립자인 제스프리 싱, 제스 프레트라고 얘기도 있고 제스프리라고도 발음하네요. 노동력 부족, 인플레이션과 지출 딜레마, 공격적인 고금리 이런 세 가지 주요 원인이 미국 경제의 지금 상황인데 우리는 불경기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라가 불황의 조짐을 느끼는 것은 2024년 4월에서 6월 사이라고 마치 예언자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렇지만은 일상적인 증상 중 하나는 높은 실업률이지만은 싱은 미국인들에게 이제 다가올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돈을 투자하며 자신들의 지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 스스로 교육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허리띠 졸라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왜 그런 예측을 하느냐 그러면은 그는 역사적으로 현대 경제에서 최근 14차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중 11차례는 경기 침체로 끝났음을 보여줬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를 보면은 역사는 반복된다. 다만 변제될 뿐이라고 마크 트윈도 얘기를 했다. 그러지만은 1981년 연준이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뒤 1982년 미국은 실업률이 10.8%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금리와 경기 침체 이 관계를 어, 아는 것은 무슨 거시 경제학자 정도 수준이겠죠. 저 같은 사람은 뭐 전혀 감을 잡을 수는 없는데 이 사람도 예측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전문가 부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터번을 쓴 거 보니까 이슬람교도 같은데요. 또 수염도 이렇게 기르는 걸 보면은 네, 미국에 살면서 미국인식으로는 안 하고 그것도 자유겠죠. 개인주의. 그러나 예측은 틀리자고 하는 게 예측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예측은 틀리는 게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측은 해보는데 100% 믿을 수는 없는 거다. 그러나 인간은 예측을 해야만이 또 먹고 살 수 있는 동물이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그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를 보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바이든 국가안보보좌관 긴장 완화 위해 중국 외교부장 몰래 만났다. 캐롤 리 MBC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한 12시간 비밀 회담을 했는데 뭔 얘기가 와고 갔는지 이거는 인도네시아의 그게 이제 올해는 아니죠. 작년인가 그 정상회담 했을 때 만났던 장면입니다. 올해는 이 시진핑 엉아가 G20에 안 왔죠.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다 거의 이 김정은이가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후속 기사로 나온 건데, 이번 회담의 배경에는 이달 초부터 미국 정부가 양국 간 무기 협상이 적극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라고 경고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식으로 뉴스 내용의 제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마라치 오리에, 다리아 타라소바, 두아르테 맨농카, 제이크 권, CNN의 4명의 기자의 연서 이름으로
낸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취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겠죠. 이제 감이 가기 전에 이제 그 또 사열을 받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면서 방탄조끼와 드론을 또 선물 받은 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만나가지고 사진 찍었던 장면인데, 이 러시아 대변인은, 크레민궁 대변인은 어떤 거래도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며, 드미트리 페스코프, 그 대변인이 두 정상이 회담에서 어떠한 협정에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거래가 있을 것인지 아닌 건지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질 않았다는 얘기인데 서로 구두로 비밀로 끝난 건데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러시아가 아쉬워서 접근했다는 설도 있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또 좀 자기네들도 그 경제나 인공위성 미사일 이런 거에 의해서도 필요하기도 하고 하니까 만약에 진짜 그 러시아가 그 북한한테 미사일 그 위성 기술을 넘긴다고 한다면은 러시아가 미국이 러시아 푸틴 아마 살아남지 못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해 봅니다. 지금은 살 만큼만 해서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 정도지.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 소련도 이미 망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힘이 약화된 건 사실이고 이제 중국을 지금 죽이게 하고 있는데 적당히 해라. 그 정도까지만 하자. 그런 얘기 같아요. 중국은 조로 미러를 어떻게 보고 있나? 중국 정부 전직 고위 관리를 취재. 엔도허 마레라고 중국 문제 글로벌 연구소장으로 돼 있는데 츠쿠바 대학 명예교수로 돼 있고 이학 박사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요. 중국인인지 모르겠는데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매우 알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 자체가 중국 정부 전직 고위 관리였는지 어떤 그 취재식으로 나온 얘기인지 어쩐지 몰라도 이번에 그 이 조로 미러를 관계를 그 한자로 아침 조자에다가 이슬로자 쓰잖아요. 그랬더니 AI 이 번역기가 아침 이슬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로로 바꿨습니다. 이 한자는 이슬로자를 쓰죠. 러시아 뭐 어떻게 하는데 조선은 아침 조자니까 그러니까 조로 관계는 이제 아침 이슬 하면 우리가 이제 아침 이슬 관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재밌게 한번 상징적으로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AI가 아주 재밌게 번역을 해줬어요. 한자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중정부 관계자는 군사 동맹은 북중 간만 있었는데 조로의 군사적 접근은 비상으로 지금 살아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기선 또 반대로 얘기했네요. 로저의 결성을 강화했다. 기시다가 바이든 명령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하고 있는데 자국의 납치 문제 등은 경시하고 한국 접근을 우선하고 있다. 물음표를 붙였어요. 약간 좀 삐딱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로저 상계국의 제휴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과거 구미 식민지로서 굴욕의 역사를 안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가 뭉치기 시작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G77이 그 쿠바에서 열렸죠. 어저께 소개했나요? 어, 현재 세계 돌아가는 논리는 북쪽 애들이 만든 거지 남쪽 국가들은 아니다. 근데 세계 역사는 남쪽에서 만든 적이 없어 이 사람들아라고 저는 얘기를 한 거고 문명은 지금은 그 추운 지방이지만은 그 유라시아 그 지역이지만은 옛날엔 거기가 온대 지방이었고 거기서 문명이 발전했고 철기 문명이 거기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스키타이 문명의 핵심은 철기 문명인데 그 철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지배할 수 있었다. 이런 우리가 역사도 배우고 있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시진핑이 노리는 미 단극 체제에서 다극화를 해서
미국의 힘이 분산돼야 자기네들이 부각이 되니까. 그런데 대만 전쟁을 만들어내기 CIA다. CIA가 대만 전쟁을 사실상은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 사람이 또 막판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오랫동안 아끼고 믿어온 전 중국인 유학생의 배신 때문에 너무 쇼크로 면역이 급감하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어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다 이거죠. 중국 놈이 배신을 뭐 때린 모양이네요. 이 지식 정보만 빼내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독자 여러분 제발 봐주세요. 엔도 마레시가 이 여자분이 이런 것까지 써놨네요. 그런데 두 번째 CI인 네드라는 데가 있는데 내셔널 엔도먼트 데모크라시 이런데 전미 민주주의 기금이라고 번역이 되네요. 여기에서 제2의 CIA가 활동한 일람표를 이 사람이 쫙 그 연구한 거를 집계한 것을 했는데 CIA가 노골적으로 앞에 안 나서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은근히 전쟁을 좀 부추길 때가 있다. 우크라이나도 그 푸틴을 좀 자극해서 또 일어난 거 아닌가. 또 이런 얘기들도 들리긴 했었죠. 거기다가 요거는 딴 얘기인데 그 가미카와요 오코 외상 외교 대비 뉴욕 유엔 회의 수완 주목 교토 어, 통신의 그 내용인데요. 아니 그 언제 그 일본이 외상을 그 갈아쳤나요? 그 히야시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G20대도 그 저기 우크라이나에 달려가고 기시다를 위해서 참 충성을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갑자기 외상이 일본 여성이 된 거는 전 처음인 것 같은데요, 느낌이. 어떻게 됐는지. 18일부터 뉴욕을 방문하고 외상이 된 다음에 첫 그 출연 무대다 이거죠. 그래서 데뷔라고 하는군요. 외교 데뷔다. 요때 어떻게 할지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되는지. 에, 그래서 사진은 가미카와 외무 유엔 총회 의혹 준비하고 임한다. 요렇게 돼 있네요. 하야시 씨는 조금 더 높은 그 야망을 가지고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기시다를 위해서 음, 그러면은 또 의리상 또 그냥 또 내치지 않겠죠.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네, 제가 뭐 정치를 알겠습니까만은 중국인이 폭발 매수의 이변, 일본은 인바운드의 혜택은커녕 소비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 사기시마 스즈카라고 주간 여성 프라임이라는 데서 보도를 했네요. 왜 그러냐? 최저임금이 1113엔으로 기본금이 올라가는데 니케이 평균 주가는 5월 중순 이후 3만 원대에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경제 상황을 내냐는 국내 총생산 GDP가 4월에서 6월 2분기에 속보치가 연 6% 증가했지만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으로도 예상이 되지만 숫자는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이 편하게 되어 있는 실감이 전혀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갓다니 규율이라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저자가 기고한 내용인데요. 기고라기보다도 취재를 한 것 같은데 단적으로 말하면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 때문에 실제 경기는 나빠지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매출은 늘어나고 뭐 하는 것도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입 물가도 오르죠. 우리가 수출 금액은 늘어도 영업이익이 내려간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본도. 특히 기름값 전기요금이 오른 것이 어렵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도. 이들이 오른 만큼 소비자는 어딘가에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을 못 가게 되거나 놀러 못 가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어, 뭐 그거 충분히 피부로 느끼는 얘기입니다. 음식값이 자꾸 오르고 그래가지고 싼 데 찾아다니는 대로 아주 그냥 그 저는 뭐
맛이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몰라도 그냥 짜장면 비유를 한다면은 그냥 일반 음식적 짜장면이 뭐 6,000원에서 7,000원은 기본이고 저 같은 경우는 4,500원짜리 하는데 꼭 찾아갑니다. 짜장면 하나만 하더라도 물론 전략 상품이기 때문에 식료품 가게에서 콩나물만 아주 대표적으로 싸게 팔고 나머지는 비싸게 팔아도 그 콩나물만 사오는 경우처럼 가서 짜장면 싼 거만 사 먹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허리를 졸라매야 된다 그러고 미국 예언가도 그 마이너리티 뭐 아까 그 예언가도 허리를 졸라매세요라고 얘기했듯이 금리는 오르고 뭐 부채 있는 사람들은 이자가 팡팡 나가니까 수입이 얼마나 명목 임금이 오른다 그래도 또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은 생활이 나아진다고. 그래도 인프레 될 때가 그나마 견딜 수는 있다. 디프레보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처리수 문제와 부동산 거품 붕괴의 영향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단체 관광객이 와가지고 돈을 옛날보다 안 쓴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중국이 현재 이 처리소 관련해서 수출입 제한을 치고 오고 있다. 이것이 이제 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이 공작기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반도체 제조 설비들 이런 것들을 그 중국에 많이 수출을 했는데 이런 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에,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또 앵화 약세의 영향으로 해외 공장에 위탁하고 제조했으나 국내 제조로 전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앵화가 약세가 되면은 에, 뭐 외국에서 만드는 게 더 싸지는 모양이죠.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어쨌든 우리도 옛날에 국산품 애용을 많이 얘기했듯이 옛날에 들은 얘기가 나오네요. 국산품 애용합시다. 국산품 애용합시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일본의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2분기 수익성 안정성 추락한 건설업, 하반기도 여전히 흐름. 아마 한국의 모든 업종이 대부분 이럴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매출액은 증가해도 수익성은 왜 하락하느냐. 원인은 다 얘기했던 거로 이해가 됩니다. 이자 비용, 원자재 값 등 높은데 물량은 감소. 정부 공급 대책 내년 건설업 지표 관건 될 것. 건설업만 문제가 아니고 모든 업종이 문제인데 자재값 오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가격은 그대로 해도 수익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는 거죠. 부채 비율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니까 아마 건설업체 부도 나가지고 폐업하는 데 많이 나와서 다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건설업 차입금 의존도도 30.96%로 1분기보다 3.3포인트 올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MB 정권의 아라뱃길 같은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 같이 느껴지는데 한번 그 아라뱃길 근처를 가봤댔어요. 배가 하루에 몇 번이나 지나가는지 물류 운송배죠. 관광선도 거기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아베크 그 산보하는 코스로는 뭐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운하를 만들었는데 경제 유통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에, 아마 그 MB의 아주 큰 패착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SOC 건설에 투자해야 된다 내년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영종도와 새만금에 원자력 발전소 집시다. 왜 동쪽에서만 자꾸만 질려고 그러느냐. 어? 원전 부지가 자꾸 없다고 그러는데 동쪽에는 없지만 왜 서쪽에는 있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영종도에 쓰레기 소각장 짓느니 원자력 발전소가 더 낫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뭐 충남 당진 쪽 뭐 이런 쪽에 이제 화력 발전소가 많아가지고 중국 아새끼들이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것 소각장을 거기다 지면 또 중국 애들이 이제 황사 현상이나 이 미세먼지는 다 니들한테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각장은 이제 소각장을 동쪽에다 짓고 원자력 발전소는 서쪽에서 짓자. 안 될 게 뭐 있냐. 부지 없다고 그러지 말고 또 인구도 지방에는 소멸이 돼 가고 있는데 그 소멸하는 그런 데다가 좀 양해를 구해서 주민들을 음, 좀 따로따로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모아서 다 그 보상금 이런 거 잘 해서 그 합의를 봐가지고 이 경인 지방에서 나오는 쓰레기 소각장을 어떻게 그런 동쪽 어디 한가한데 인구가 안 사는데 이런 데다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엔 강원도죠 뭐. 강원도가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동해로 완전히 가든지 거기까지 이제 물류 비용이 조금 들긴 들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투자해 볼 만한 상황이다. 왜냐 원자력 발전은 서쪽에다가 짓고 한다면 경제 효과는 그거보다는 뭐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더 높아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뉴스를 하면서 저도 배우면서 식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건지 아닌지 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머리가 자꾸 그렇게 돌아가네요. 올여름 전력 피크에도 석탄 LNG 발전 줄였다. 원전 효과 톡톡. 이윤 기자, 조선 비즈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 여름에 끈적끈적하고 그 후덥지근하고 해서 그 아주 힘들게 했지만은 저도 에어컨을 많이 컸습니다만 잘 무난하게 넘어갔죠. 그게 원자력 발전을 또 좀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재생에너지, 태양광 뭐 이런 것도 잘 돌리는 것도 있지만은 석탄과 에너지는 감소했다. 이게 석탄 가격 오르고 LNG 가격 오르고 지금 석유 가격도 뭐 100달러까지 막 가고 그런다는데 지난 거 후에는 모르겠어요. 그 원자력 발전 빨리 좀 해서 에너지 국가 에너지 비용을 좀 줄여야 되는데 독일은 그 천연가스 LNG 싸게 러시아로 들어오다가 아주 지금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고 거기 막히는 바람에 근데 태양광 설비 좋긴 좋다. 현재 27기가와트를 넘어선 거로 추산은 되는데 문제는 일기가 좋을 때만 그런 거지 이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효율이 뚝 떨어진다. 한국에서 현재 그 태양광이 가장 많이 지어진 지역이 호남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호남 지역이 경인 지방보다도 이 비가 오는 날이 많아가지고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게요. 그러니까 호남 지방이면은 좀 평야 지방이니까 그 세우는 데는 더 경제적이고 또 그럴 수 있겠죠. 그건 좋은데 이 동쪽 지방은 우리나라는 이 산세들이 심하니까 짓기가 좀 어렵고 그런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호남 지방에 많이 졌다라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은 문제는 그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그 태양광 설비 업체나 태양광 소재 업체를 키우기보다는 100% 중국산을 들여다 썼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국내 태양광 산업이 발전하는데 말하자면은 애로가 엄청 많았다 하는 뉴스들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계속해서 저는 영종도와 새만금의 원자력 발전소 진짜 새만금에 무슨 태양광 발전소를 짓냐? 어? 그 원자력 발전소죠. 이제 그 정도 땅이면은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바이든은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이란으로부터 미국인 억류를 위한 귀환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코리아 헤럴드인데 좌우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란한테 그 동결 자금 60억 달러를 제3국을 통해서 입금을 했다 하는 게 우리나라 은행에서도 확인을 했고 또 그래가지고 어, 잠깐 이란 제재 때문에 우리도 그 제재에 동참했던 건데 어쨌든 풀어서 푸른 이유는 그 이란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을 석방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걸 풀어서 바이든이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뭐 정치적인 언어고 요구한 거겠죠. 우리말 듣고 니들이 그 동결했잖아. 이젠 풀어. 그래야 우리 그 미국 포로들이 억류된 사람들이 나니까 그렇게 알아서 해. 이랬을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정치적인 용어로는 감사함을 표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옛날 기억에 보면 우리 강남에 테헤란로 있잖아요.
그리고 테헤란에 가면 서울로가 있어요. 그 이란하고는 그렇게 우리가 잘 나가다고 중동 그 이란하고는 이란 탈 누구 왕조 때죠, 왕조 때. 그때는 그 이 여자들이 그 이 뭐 양장 입고 다니고 그다음에 완전 서구화 됐었는데 그 이란 혁명이 일어나면서 다시 그 여자들 뒤집어 쓰게 만들고 완전 종교 색깔로 그 나라가 변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란이 옛날 옛 페르시아 제국 아니겠어요? 이란이 어, 우리나라하고 좋은 관계가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유가 현물은 이미 100달러 돌파, 고유가발 인플레 압박. 이용성 기자, 조선 비즈네오입니다. 잠깐 지금 올라가가지고 이게 이제 백워데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현물 가격이 더 높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감산에 의한 것도 있지만은 이번에 리비아 홍수권 리비아도 그 석유 수출 아프리카 1위의 그 석유 보유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에는 아주 안 좋은 얘기죠. 김정은의 여동생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피터 에이드 켄. 떠나고 나서 그 이제 김여정을 부각을 시키는데 세계에서 최고 위험한 여자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훑어보면은 아, 이 김정은의 그 자녀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만약에 사태 때 그 김여정이가 왕조니까 김씨 왕조니까 섭정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분석 의견이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그 이 김여정이 보스토치니 조스 모드롬에 도착했을 때 찍힌 최근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옛날보다 화장을 많이 하네. 이뻐 보이려고. 가슴은 절병이네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